이쪽으로 더 와야 될 것 같은데 잘리는데. 기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충북 메이커스의 편집장 경철수 인사드립니다. 매주 저하고 함께 방송하고 있는 충청뉴스라인 대표기자 김대균 기자 옆에 나와 있거든요. 예. 네, 오늘도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김대균 기자입니다. 예. 근데 얼굴이 잘리는데 이쪽으로 더 와야 되니까 네. 이상하다. 한쪽으로 더 밀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죠? 네. 가운데가 안 맞네요. 네. 아, 어떻게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특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좀 최소화하려고 지역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충북 메이커스에서는 충북도가 지역 상권 보호에 나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역시나 뭐 예상했던 대로 시민들의 숨쉴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이게 오전 후기리 소각장 저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청뉴스라인 어떤 소식 전해주실지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총선이 이제 발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한 70일 남은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충북에서 처음으로 이제 탈당 기자회견을 해서 안철수 신당이 합류한다는 내용과 함께 바른미래당 충북에 이제 국회의원 유일한 김수민 의원이 있는데 이게 안철수계 비례대표로도 손꼽히는 사람인데요. 과연 어떻게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앞서 경철수 편집장님 말씀하셨듯 오창 후기리 소각장이 이제 금강유역청 환경청에서 조건부동의로 결론을 지으면서 청주시와 정치권들이 이제 주민 편에 서서 절대 안 된다, 모든 행정력 동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과 함께 청주 아동보호시설에서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업정지 1개월을 맞아서 원생들이 청주시청에 찾아와서 우리 집을 떠날 수가 없다 이런 말과 함께 좀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달라는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간추리 소식으로 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최대 300만원 지원과 만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시행으로 인해서 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와 사업 등록 취소도 받게 된다는 이런 간추리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특정 뉴스라인 상당히 풍성한 뉴스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시설은 이제 충북희망원인데, 충북희망원 소식은 저희 충북 메이커스 CBM-TV 난에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뉴스를 좀 꾸며서 있고요. 잠시 후에 충청 뉴스라인 김대균 기자가 내용을 또 전달해 드릴 때 부가적으로 좀 저희 충북 메이커스 전해드릴 게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신당 소식은 이제 안철수 신당이란 같은 이름을 쓰려고 하다가 선관위에서 제동이 걸려가지고 정민당이라고 또 이름을 좀 지으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아마 신당명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안철수 신당 창당 준비단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김수민 의원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직접 여쭤보기도 했는데요. 관련 소식도 좀 이따가 전해드릴 때 부가적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요. 바이러스 감염증. 저희가 이제 쉽게 진원지가 이제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이라고 해서 우한 폐렴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우한 폐렴이라는 이런 지명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서 많이들 좀 정정을 하는데 여전히 사실 예전처럼 진원지 이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외신들도 우한 폐렴이라고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우한 폐렴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한 지역 상권 여러 가지 경제나 여러 가지 파급력과 어려움을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충북도가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처음에 진천에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우한 교민들의 이제 격리 수용시설로다가 임시생활시설로다가 갑작스럽게 선정이 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지역 자치단체장들, 지역
유권자들이 뽑은 자치단체장이죠. 이제 패싱 논란이 좀 일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이시홍 충북지사를 비롯한 또 김병호 교육감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의 어떤 행정기관 또는 뭐 교육계에서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시홍 충북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 국무회의까지 가서 지역의 농산물 팔아주기라든지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좀 정부 차원에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길 바라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와가지고 또뭐 상당히 좀 잘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 지난 5일이었죠. 뭐 거의 매일같이 사실 거기 상황실에 뭐 출근을 하다시피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시홍 충북지사가 지난 5일이었습니다. 우한겸 임시생활시설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은 현장 지원 상황실에 가서 이제 간부회의를 하고 한 50여 명이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이제 김장희 행정부지사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거기서 어떤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회의를 하고 실제로 거기 지역에 있는 진천 그 혁신도시 내에 있는 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식당 손님들이 너무 많이 줄고 저번에 이제 그 방송할 때도 한번 그 지역 주민들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상권들 문 닫을 판이다, 이렇게 우려의 시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거 관련 소식을 좀 전해 들었는지 충북도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부들하고 회의 이후에 이제 식사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거기서 지역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 적극 동참하기로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하고도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차 소상공인 육성 지원 자금을 10일까지 접수 완료한 데 이어서 이제 오는 1차죠. 1차 완료돼서 오는 10일까지 추가로 더 50억 원을 이제 지원한다고 또 이제 밝혔는데요. 이런 소식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간단히 좀 전해드렸는데요. 하루 앞서 이제 4일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청와대 국무회의에 이제 그 참석해서 이시홍 충북지사가 진천하고 아산 지역의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정부 차원에서 좀 전개해달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우한 폐렴이나 이런 이제 우한 교민들, 그 진원지에 있던 우한 교민들 수용 시설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지역 농산물을 좀 꺼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 적극 나서서 농산물 판매 감소에 대비책을 좀 세워달라, 이런 뜻이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사실 올해는 수건이죠. 별도의 기사를 저희 충북에서 송구한 적도 있는데요. 충북 혁신도시 주민들의 이제 수건 사업인 본선고 설립, 당초 예정이 돼 있다가 학생들 수나 뭐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좀 당초 계획과 달리 진천에 있는 뭐 진성구인가요? 뭐 거기만 설립을 하고 본선구는 안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혔는데 특히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좀 이게 누락이 되고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에 있는 본선구 설립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보도가 더 잘 아시겠지만 후베이성 하면 이제 충북도하고 자매결연 도시거든요. 이 후베이성에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 방호물품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좀 외교부에서 좀 알려달라, 좀 신경 써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에 뭐 LG 생활건강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지역 중소기업들 뭐 이렇게 온정의 어떤 이런 물품들이, 방호물품들이 좀 답지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충청 뉴스라인에 바통을 좀 넘기겠습니다. 뭐 좀 준비하실 소식이 있으시면 같이 부가적으로 좀. 이제 총선이 불과 7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바른미래당 충북의 앞날이 어떠한가라는 부분과 함께 이제 총선 풍향계가 이제 빨간불이 떴다는 얘기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 지역위원장이죠. 신원관 전 충북도당위원장, 뭐 안창현, 정수창, 박문식, 조동주 이렇게 전 지역위원장들이 탈당을 하면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충북 유일의 김수민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서 안철수계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안철수계 비례대표로도 불리게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또 초미의 관심이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동반 탈당에 대한 우려들도 좀 속속들이 여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런 총선 행보가 안개 속에 묻히는 가운데서 안창현 전 바른미래당 청주서원 지역위원장이 지난 5일 충북도청 기자회견에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어떤 그 중도 세력이 모여 기득권 없는 정치, 부정부패 없는 정치, 국민 중심의 정치로 혁신을 이루고자 했지만 실패했다고 하면서 바른미래당을 탄생시킨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도민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이렇게 고개 숙이기도 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안철수 신당의 합류를 통해서 충북 전직 지역위원장들이 이제 다 5명들이 이제 탈당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서도 세보당으로 해서 새로운 보수당으로 당원들이 한 200명 정도를 이제 나갔다는 얘기도 좀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른미래당의 입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참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안철수계 비례대표로 이제 뽑혔던 이제 김수민 의원이 이제 호남계 의원들이 탈당을 하면 당내 의석수 어떤 우위를 통해서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위를 통해서 셀프 제명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 좀 들리기도 하고요. 정말 뭐 정치계에서 그런 얘기도 좀 들리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도당에서 올해만 해도 85명 정도가 이제 탈당을 좀 했다고 해서 유승민 전 대표를 따라갔다는 얘기도 좀 들리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김수민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된다 하면은 무소속 의원직은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라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뭐 아니죠.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은가요? 의원직을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무소속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무소속은 뭐냐면 네. 이제 지역구 의원일 경우는 이제 무소속이 가능한데 네. 당이 없어도 왜냐하면 지역에 선출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례대표는 당적을 잃는 게 맞습니다. 네, 당적을 잃으면서 자연스럽게 당에서 뽑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네.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안창현 이하 전 그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이었죠. 네. 5명인데 이제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물어본 바로는 별도로 지금 방금 전에 김대기 기자가 전달해 줬는데요. 한 80여 명 정도의 일반 당원들, 평당원들이 네. 같이 탈당을 해서 1차적으로 안철수 신당에 합류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옛날에 국민의당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안철수계가 바른미래당 지역 충북도당의 한 70~80%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들에게 합류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창현 전 그 바른미래당 청주 서원 지역위원장이기도 하고 도당의 충북도당의 수석부위원장이기도 했죠. 네. 그분 이하 5명의 이제 당직자들 방금 전에 우리 김대기 기자가 제대로 전달해 줬는데요. 이제 정수창 이제 흥덕 지역 전 지역위원장이었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한 5분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도 이제 그 안철수 신당에 이제 합류를 한다는 거고요. 당초에 원래 정수창 바른미래당의 흥덕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보상에 합류하는 거 아니냐, 변화의 혁신으로 시작을 해서 새로운 보상 충북도당을 창당했던 그 세보당에 합류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지금 어쨌거나 바른미래당이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져서 사실은 출범을 한 이후에 계속 여러 번의 이제 분당 사태를 맞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유승민계가 탈당을 해서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하고 자유한국당과 범보수 통합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반문연대를 기치로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그렇죠. 이제 명절 전에 입국을 하면서 안철수 신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제 다시 탈당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전국 지역위원장 탈당해서 안철수 신당에 합류를 하려고 한다고 하고요.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원래 당초는 몸과 마음이 이제 따로 논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당적을 잃고서 선거운동을 치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바른미래당 당직을 유지하면서 이번 총선을 치르고 차후에 이제 그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는 이런 얘기가 오갔었는데요. 얘기 듣기로는 지금 이제
안철수 신당 그 추진단에 준비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선거가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2월 중에 창당 준비 모임을 갖고 빠르면 3월 초쯤에 안철수 신당에 합류한다. 그럼 이제 바른미래당에 탈당을 하고 당적을 포기하게 되면 이제 현직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예비 후보 등록이나 바로 후보 등록을 통해서 청주 청원 선거구에 이제 나오게 된다. 이제 이런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플랜이. 네. 뭐 좀 달라진 게 있다라는 원래는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하면서 마음은 이제 선거를 치른 다음에 당선이 되면 이제 안철수 신당을 합류한다 이런 계획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국회의원으로다가 보좌관이라든지 여러분으로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선거를 치른 것과 개인의 자격으로다가 그것도 이제 국회의원직이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모로 좀 준비라고 계산을 하다가 아마 탈당을 하는 쪽으로 탈당하고 안철수 신당 합류하는 쪽으로 다 거의 좀 힘을 실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김수민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희 충북 메이커스와의 통화에서 사실 고민 중이라고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뭐 이미 다 아는 사실이라서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기사에 나와 있지만 2월 안철수 신당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3월 초쯤에 안철수 신당 합류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기사를 썼는데요. 사실 거의 결정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좀 뭐 전해주시죠. 뭐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제 안철수 뭐 신당 준비위원으로 이렇게 속하려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어찌하여튼 지금 현 바른미래당 도당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장 인재 영입이 정말 어렵다. 근데 이제 호남권 관련된 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인재 영입 속도를 낼 것이고 충북 도내에 이걸 전화 위복으로 해서 기회를 삼아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좀 어떻게 보면 정치는 소설이라고도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게 중앙 정계의 움직임이나 지역이나 상당히 급변하고 있다고 하고요. 방금 전에 이제 김대현 기자도 얘기했지만 정치는 생물이라고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역시나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소식을 전해드리면 지금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 뭐 아는 분은 다 알지만 하다못해 중국의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도 많고 또 싼 인건비 때문에 우리 공장들이 현지에 나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거기에 부품을 이제 조달 받아가지고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많은데 여러모로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부 유통업체들도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요. 단적인 예를 이제 전해드리면 하다못해 잠옷이나 이런 것도 OEM 방식으로 이제 주문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 2번이나 불과 일주일 전에도 조달받던 거를 2번이나 이제 재고 물품이 없어가지고 취소를 당하는 이런 소비자도 있었다고 하고. 저희도 소독제를 하려고 했는데 만 2주 걸렸어요. 예, 그리고 소독제나 마스크도 뭐 품귀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제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량 같은 걸 정해놓는다 이런 움직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 혼란이나 지역 상권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신종 CV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가짜 뉴스에서 엄정 대응하라고 이시용 지사가 좀 지시를 또 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이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 이시용 충북지사의 지시에 따라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지난 5일 밝혔는데요. 충북도는 이제 공보관실 소속 3개 팀 11명으로 구성된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고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다음에 적발 시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든 강력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북도 공식 SNS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런 캠페인도 벌이겠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좀 이시용 지사는 이제 가짜뉴스는 이제 공포와 불안을 조장해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 지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만큼 가짜뉴스를 막고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뭐 다해달라고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충북도는 사실 금요일, 토요일이죠. 금요일, 토요일 빼놓고는 거의 평일에 10시, 오전 10시 30분에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그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앞서 이제 잘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또 경제적 파급 효과에 미치는 이런 악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 나름대로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주고 대응책이랑 대비책 같은 걸 얘기를 해주니까 도민들이 좀 안심하고 일상에서 좀 일을 할 수 있고 또 불안감이 좀 덜하는 이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언론이나 미디어들의 역할도 상당히 크긴 하겠지만 충북도나 충북도교육청 상당히 잘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병률감 같은 경우는 또 현장 같은 데 가서 격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물품 지원이라든지 일선 학교들의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 이런 거 잘 구비되어 있는지 비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선거를 앞두고 나서 정치인들이 평소에 이렇게 일했으면 아마 존경을 받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름 위기 상태에서 이런 단체장들의 이제 움직임을 보면서 역시나 살아있구나. 그리고 이종 충북지사가 이제 3선이잖아요. 다음에 이제 나올 상은 아닌데 그래서 우려의 시각들이 많았는데 역시나 노련미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좌진들도 선거 앞동안 많이 빠져나가셨다고 하는데 잘 대응하고 있는 것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이어서 소식 좀 전해주시죠. 그리고 네. 이게 예, 소식 전해주세요. 코드가 빠져 있어가지고 그거 좀 꽂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총선을 또 한번 또 되짚어서 또 얘기를 말씀드리면 충북 청주의 상당 지역에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지금 5선, 6선을 뭐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신 분이기도 한데요. 이에 맞서서 지금 상당 지역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지금 선거사무소를 일찍 개소를 하고 나서 준비 중인데요. 이와 함께 지난 5일에 국회 정론관에서 청주 출신의 신장식 변호사죠.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제 정의당 비례대표를 출마를 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 진영의 약진이 좀 전망되기도 하는 거기도 한데요. 어쨌든 거대 정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정우택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을 해서 맞설 그런 부분이 되나 하는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흐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신 변호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간 발동 내에서 진보 정치의 현장에서 법정에서 갈고 닦은 자신의 실력을 그런 경험들을 정의당의 도약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쓰고 싶다 하면서 이제 고 노희찬 대표님과 22년을 함께했다. 그래서 대표님이 떠난 후에 사법개혁, 정의당, 교섭단체 구성, 강한 진보정당들을 만드는 기 등 3가지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노회찬 제2의 노회찬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했는데요. 청주 출신의 신 변호사는 청주고 서울대를 졸업해서 이제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이제 정치적 동지였던 노이친 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년부터 19년까지 정의당 사무총장을 역임을 했고요. 이제 고향인 청주에서 상당을 출마하는 김종대 의원과 이제 함께 선거전을 펼친다고 하는데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17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있는 상황인데 당원 70%와 시민선거인단 30%를 반영한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후보 경선에 정확한 이제 당락이 딱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지금 경찰서 편집장님이 ES 청원 청주 소각장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하시려고 하는데요. 네. ES 청원 관련해서 전해드리기 전에 이제 정의당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네. 사실 김종대 도당위원장 체제에서 사실 힘 있는 이제 도당위원장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역의 원래대로는 8개 선거구에 다 후보를 낼 수 있다고 하고 적어도 안 되면 청주 4개 선거구 다 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말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요. 도의원 보궐선거 청주 10선거구하고 영동 1선거구 그리고 정작 4.15 총선의 국회의원 후보는 이제 자신과 지금
좀 청원 쪽에 저의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후보를 좀 단일 후보를 낸 이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좀 그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 그래서 평당원이 자기 블로그에 여러 가지 좀 글을 올리고 또 소송전으로다가 지금 비약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안팎으로 어려운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차후에 좀 더 보충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1차 리더십 위기 관련된 건 이제 충북 메이커스 신문에 가서 검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ESG 청원 이제 소각장 신설 저지와 관련된 움직임. 뭐 이미 이제 저희 충북 메이커스부터 지역 언론에서 금강위와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서 관련 조건부 동의했다라는 건 이제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제가 앞서서도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 앞두고 이렇게 좀 현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하는 자세를 평소 했으면 상당히 존경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현재 하다못해 청원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또는 예비 후보까지 모두 지난 4일날 청주시를 찾았습니다. 현재 의원이 이제 한범덕 청주시장을 찾아가지고 이제 금산군 사례를 들면서 인허가 과정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제 협의하고 논의를 했다는 거 이제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 자리에 저희 충북 메이커스 TV가 가서 영상 취재를 해가지고 저희 CBMT에 보도가 됐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같은 시간대 1인 시위를 황영호 자유한국당의 예비 후보가 이제 1인 시위를 이제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 청주시청 브리핑룸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단계마다 네. 이제 가처분 소송을 내고 중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법적 대응과 더불어서 금강유 환경청에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또 내달라 이렇게 또 재차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거나 한범덕 청주시장도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보다 우선시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필요로 했거든요. 거기에 이 청주시의 역할론을 지역 정치권에서 좀 요구를 하면서 아마 혼연일체가 돼서 후기리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정 소송이나 분쟁으로 간다 하더라도 강력 대응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사실 아쉬운 점은 제가 예전에 저희 기자 TV를 통해서 방송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상군에 이제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나 의료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온다고 할 때 하다못해 군수부터 시작해서 국민들까지 혼연일체가 돼서 저지했던 것처럼 왜 청주시도 그렇게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뒤늦게나마 이렇게 이제 혼연일체가 돼서 지방의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계, 정치계, 그 다음에 또 행정기관, 또 지역 주민들까지 혼연일체가 돼서 이렇게 나선 건 참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바로 청주시에서 논평도 내고 그랬고 또 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다뤘고 그러면서 좀 앞으로 잘 대응해 나가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ESG 청원도 그동안 진행된 게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기는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좀 지역의 정서를 좀 반영을 해서 새로운 어떤 부지를 찾아본다든가 이런 좀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 말씀드리면 소각시설이 너무 이제 청구 지역에 밀집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전국 소각량의 18%라고 반복적으로 자료들마다 나오는데요. 이제 더 이상은 신증설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도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이런 배출 시설을 좀 강화하는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신증설을 요구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이제 어제 좀 천안에서 이제 생업이 종사하는 이제 아는 동생이 이제 후배가 늦은 시간에 어제 와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천안도 분지 형태라서 이 미세먼지 영향이 크다고 하네요. 청주 못지않게 청주도 그렇고 더 이상 이런 시민들이 마스크 없이는 다닐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되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어서 좀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이 금강유업 환경청에서의 조건부 동의가 뭐 이제 발표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청주시에서는
미리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조건부 동의가 나올 거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적인 상황을 어떻게 지금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부 동의를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마침 또 조건부 동의를 냈네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그동안 이제 막 청주 옥창읍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이제 업체에서 주민 설명회까지 왔을 때도 이렇게 뭐 저지를 해서 못하게끔 그 만들었지만 조건부동이 청주시 예상했다고 했잖아요. 네. 청주시보다 더 먼저 예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아니 지역 정계에 계신 예.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길래 아마 조건부동이 나을 것 같다고 아.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러게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뭐 한 2달여 정도 남으면 이제 최종 결정이 나고 이제 절차를 쭉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제는 청주시의 모든 게 이관이 되면 청주시에서 이제 모든 행정 절차 건축 뭐 인허가라든지 이런 관련된 등등등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제 막겠다는 청주시의 의지가 좀 새롭게 좀 보이기도 하고요. 뭐 그동안에 사실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니까요. 네. 그 늘 보면은 처음부터 부동의하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좀 강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뭐 나름 처음에는 가능한 것처럼 또 나중에 또 안 된다고 해서 소송을 반복했잖아요. 요번 같은 경우도 뭐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요번 사안을 반면교사로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청주시가 사실 여러 가지 불명예를 좀 오명을 써가고 있는데 이것까지 또 이런 분쟁으로 다 이어지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 어쨌거나 명확하게 해서 이왕 싸우게 된다라면 승소해야죠. 시민들의 혈세 낭비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책임감을 갖고 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길에 페이스북을 잠깐 열어봤더니 박안희 청주시의원이 이제 청주시의회가 10일부터 이제 네. 임시회를 시작을 네. 하거든요. 20일부터는 미세먼지 특위가 열리는데 과연 우리 청주시의 미세먼지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렇게 좀 글을 달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마침 이제 호기리 소각장이 이제 미세먼지도 관련된 거고 어떤 건강권, 뭐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좀 복합적인 건데 뭐 요것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좀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계기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간이 30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들으면 좀 간단하게 좀 줄일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좀 뭐 그렇게 간략하게 좀 드리고요. 이제 황영호 전 청주시의장이었죠. 이제 네. 저기 청원구에 이제 네. 뭐 예비 후보로 총선 예비 후보로 네. 나가고 계신데 무엇보다도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오창 지역에 그때 당시 청주시의장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때 내용을 더 잘하시기 때문에 어떤 공조적인 부분도 잘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잠깐 들어서 그렇지만도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책임 논의가 불거졌을 때 제가 황영우 의장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의장 맡기 전에 결정된 사안이라 하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후리 소극장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책임을 자유롭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자기도 대응을 하고 노력을 해왔던데 그동안에 사실 김수민 의원이나 아니면 변재일 의원의 어떤 대응보다는 눈에 안 띄었었잖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게 2018년도 6.13 지방선거 나오시고 나서 시장 후보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뭐 당협위원장이나 이것도 뒤늦게 맡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은 굴뚝 같아도 전면에 나서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직을 맡으면서 당직도 또 그렇죠. 당직을 맡으면서 이제 열심히 하게 됐고 또 이제 선거 요번 이제 4.1 총선 관련해서 청원 선거구에 이제 자유당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더더욱 나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예전에 들었던 얘기를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간략하게 좀 준비하신 소식 좀 전해주세요. 뭐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청주의 이제 충북 희망원이죠. 그 네. 보호시설에서 아동 학대가 2차례 이루어져서 이제 사업 정지 1개월을 받으면서 그 원에 속한 37명의 아이들이 이제 잠시 분산을 네. 해야 되는데요. 10일부터랍니다. 네. 10일부터 이제 한 달간 사업 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사업 정지 기간에
시설에 아이들 둘 수 없어서 인근에 있는 이런 같은 타원에 분산 배치를 하게 됐다. 이제 요게 이제 요즘입니다.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청주시가 심리 상담과 치료도 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집에 좀 제발 좀 살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로 이제 기자회견을 어제 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내용들도 참 좋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불안감이 들고 압박감이 들어서 뭐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참 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공식 석상에 나선 아동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들 때문에 2차 피해는 더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분산 기간 그 한 달 기간 동안 어떠한 후속 조치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안정되게 하고 마음을 좀 쉼을 더 얻을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적인 행정력을 동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어제 그 기자회견장에서 KBS에서 이제 1차 보도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원생들이 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근데 사실 취재 과정 속에서 공정하게 균형감 있게 하려고 해도 취재원과의 접촉이 잘 안 돼서 이제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네. 뭐 두둔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이제 일단 그런 상황이고 어제 기자도 현장에 있을 때 질문도 했지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딱한 사정이고 안타깝다. 하지만 이제 이미 도 감사라든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번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2차 어떤 시설장 교체나 네. 3차 사업장 폐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한 달 내에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자구책을 마련해 가지고 네. 행정기관에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차로 다 또 진행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시설장 교체까지도 좀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제 그 자리에서도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딱하다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시길래 정말 아이들이 딱하고 그렇다라면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을 번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행정처분을 탓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시설장 교체를 한다든가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시설장 폐쇄로 인해서 영영 낯선 이런 타원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어제 못했던 얘기를 이제 어차피 논평을 할 수 있는 자리니까 네. 이런 기자 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제 뭐냐면 아이들 피해 얘기하는데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시설 분산 배치나 잠시나마 하는 거는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서 아무래도 좀 불행하고 좀 불편하고 이런 건 있을지 모르는데 오히려 그렇다고 뭐 두 차례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듣기로는 성폭행 관련된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끼리 그냥 그 자리에 놔뒀을 경우는 과연 개선이나 자구책 마련 없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정지 한 달간의 안타까운 상황이 됐지만 분산 벤치로 끝나고 되돌아왔을 때는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아늑한 이런 집이 될 수 있게끔 개선의 노력을 시설장 이와 어른들이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유튜브 경찰수 TV 통해서 의견을 올리셨던 분이 또 바로 지우셨네요. 의견을 올리셨길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네. 뭐 나름 올리셨다가 바로 지우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요. 이제 뭐 나름대로 방금 이제 두 가지로다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아이들이 지금 피해가 없게끔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장이야 어른들이 내부의 이런 문제점들을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자구책을 마련한 뒤에 행정당국에 이런 개선의 노력을 좀 보여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앞으로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불행한 일이라든지 아동학대, 뭐 학생들 간 폭력 상황 또는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무슨 성폭행 사건이나 이럴 때 좀 우려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40분이 다 돼가는데요. 저희 경찰수 TV 유튜브 경찰수 TV와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경찰수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충북 메이커스 등등을 통해서
실시간대로 함께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방송하는 충청뉴스장의 김대균 기자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또 페이지 충청뉴스장 페이지를 통해서 아마 볼 수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유튜브도 이제 웹캠을 통해서 같이 또 방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4개 채널로다가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서로 들어가서 좀 보실 수 있는, 편하게 보실 수 있는데 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연빈 군이라고 이제 메시지를 남겼다가 지워버렸는데요. 그 앞으로 자기 의견들이나 이런 거 방송 때 실시간 라이브 방송할 때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뭐 질문도 좋고 아니면 의견도 좋고 답변도 좋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희는 작지만 강한 언론, 강선언을 표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늘 가장 가까이 가슴 따뜻한 뉴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열린 미디어를 표방하고 있으니까요. 늘 함께하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어떤 소셜 방송이 될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관심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경찰서 TV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신청 많이 눌러주시면 차후에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 방송할 때 안내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영상 뉴스 올리면 오후 4시나 5시 되면 또 뜨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웠던 이연빈이 다시 글을 남겼네요. 아니 저 희망원 한 아이의 친구예요. 근데 한 달간 못 본다니 너무 슬퍼요. 이렇게 올렸는데 뭐 마음 아프고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근데 아마 지금 상황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최선의 방법이라면 역시나 어른들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끔 나름 내부적으로 시설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서 행정당국에 선처를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잘 말끔하게 수사 결과가 나와서 죄가 있는 분은 처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죄가 없다라는 이제 소명의 기회에다가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한다 생각이 들고 특히 충북 희망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온정이 답지해가지고 어떤 이런 명절이나 이런 어떤 시즌이 되면 상당히 좀 지역에서 관심도 많이 갖고 또 이렇게 후원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더욱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건 생각이 듭니다. 이연빈 군인가요? 예. 양인지 모르겠지만 희망원에서 생활 하나도 못하게 되나 이렇게 얘기도 꺼내는데요. 그래서 지금 듣기로는 이제 시설장 교체까지는 이제 기자가 들었는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2차 처분과 관련해서 근데 시설장 폐쇄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영 못 보거나 헤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설장 폐쇄까지 가지 않으려면 나름 자구책을 마련해서 행정당국에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 뭐 나름 그 기자들이나 누구 너무 탓하지 마세요. 뭐 제가 두둔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 충북 메이커스 같은 경우 뒤늦게 좀 제보 아닌 제보지사에 소식을 전해서 현장 취재를 통해서 알려드리게 됐는데 지역의 어떤 미디어나 방송들 뭐 선입견을 갖거나 누구 편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할 바다 그냥 말았는데 그 모 지상파의 그 방송 기자 처음에 이걸 이제 보도하기 시작한 기자가 과연 취재원이 죄송하지만 지금 취재원이 나쁜 사람인지 나쁜 학생인지 알았겠습니까? 뭐 내부 비리, 내부 고발 한다고 해서 했으니까 취재를 했고 그렇다면 자기들한테 확인체 왜 안 했는데 듣기로는 시설장도 만나고 그러니까 원장도 만나고 취재를 갔을 때 만날 수 없게끔 하는 이런 과정도 있을 때 물론 이제 그 학생은 그 자리에서 다 학교 갔으니까 당연히 못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어쨌거나 미처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해당 기자하고 오해 없이 서로 잘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시간이 4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네요. 끝으로 뭐 더 전해주실 거 있나요? 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민들에게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주시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17일부터 28일까지 접수를 받는데요. 청주시청 제2청사 별관이죠. 성안길에 있는 곳인데요. 1층 별관 1층 공무원 노조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뭐 이거 조기 폐차 관련해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차가 출고가 좀 늦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선에 꼬아서 잘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 외주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잘 반영이 돼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신차도 못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다
상황들 때문에 좀 조기 폐차 지원이 좀 늦어졌다는 뭐 그런 얘기도 좀 들리기는 하는데요. 어찌하였든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 기존에는 165만 원이었거든요. 상당히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대상은 5등급 경유차와 2005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로서 이제 청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만이 이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있고요. 뭐 LPG 1톤 화물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그리고 뭐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DPF거든요. 그런 지원 사업도 5등급 경유 차량 중에서 이제 조기 폐차를 원치 않는 차량에 지원되면 저감 장치 종류에 따라서 가격에 한 약 90% 정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주시에 또 택시가 또 많죠. 그래서 뭐 이제 뭐 개인 뭐 차량들도 뭐 택시들도 많다고 해서 이제 감차도 한다고 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감차도 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만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를 시행을 한다고 해서 이제 12일까지 택시 자격 검사를 받지를 못하면 이제 과태료나 등록 취소까지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개의 검사 항목이라고 하는데, 안전운전의 가능 여부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또 이제 책임지기 위한 어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를 하시고 검사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택시 만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는 3년마다, 그리고 70세 이상 택시 운전자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와 운전자는 각각 360만 원과 5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하는데 꽤 많은 양이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병의용과 의료 적성 검사를 통해서 대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월 초 청주시 택시 운수 종사자는 4,053명으로, 이 중에서 만 65세 이상 검사 대상자가 20.7%, 92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갖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뭐 노후차 조기 폐차 관련해서 네. 자부담도 있긴 한데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돈 많이 들여가지고 세차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를 괜히 그 상대적 박탈감이나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이고요. 네. 대기 환경이나 이제 이런 기후 건강을 위해서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뭐 사실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들도 많이 나오니까 점차 바뀌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기 건강 역시나 즉 시민들을 위한 일이고, 뭐 도민이나 국민들을 위한 일이고, 네. 정책이 잘 좀 안정화되고 자리를 잡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사운드 좀 테스트 많이 하고, 뭐 인사드리자 말씀드리면 마이크도 새로 좀 비싼 걸로 들여놓고, 또 뭐 좀 달라진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요. 차후에 좀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요. 이렇게 방송 중에 뭐 자료화면이나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빔 프로젝트 기능으로다가 이렇게 데이터나 이런 수치도 좀 전해드리면서 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방송을 하려고 나름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쪼개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 뒤에 지금 보이시죠? 번쩍번쩍 화면이 바뀌죠.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좀 더 좀 큰 화면으로 해가지고 꽉 차게 했을 텐데, 요게 현재 수준은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남수미 대표가 나름 투자를 좀 해주셔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방송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수미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열심히 방송해서 좀 성장해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인사를 드리고 이제 점심 식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시간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 지금 12시 1분 전이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도 원래 30분 방송하기로 했는데 50분 대기 2분 전인데 1분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끝내면 밥 먹으러 가면 딱 맞겠네요. 12시. 또 저희가 너무 오래 붙잡고 계시면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데 방해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인사 말씀 따로 하실 거 있으면 미리 하시죠. 뭐 그냥
아직 남았죠 30초. 예. 신종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신종 코로나가 우한에서 이제 발생이 됐는데 우한에서 이제 환자를 돌보던 의사가 이제 뭐 이렇게 영웅이라고 추대 맞이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포탈에 난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좀 없길 바라는데 좀 안타까운 이 현실에 빨리 치료제가 나오거나 백신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치료제라는 만큼이라도 빨리 좀 나와서 뭐 지금 뭐 입원 환자도 이제 다시 치료돼서 나갔다고 하는데 퇴원한다. 빨리 좀 바뀌었으면 하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보건당국이나 의료인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돌아가시는 분 없이 치료돼서 이렇게 병원문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 한편으로는 요즘 기쁜 일이 별로 없고 세상이 좀 어수선하고 그렇긴 한데요. 어쩌거나 의료 선진국에 살고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대한의협이 뭐 약간 정치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정치 활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료 정책과 관련해 목소리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거나 실력 있는 의료인들, 의료 선진국에서 살 수 있게 해준 우리 의료인분들의 이런 노고에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울컥해지는데요. 너무 센치해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기자TV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일에 충북 메이크스 TV로 또 인사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뭐 예정돼 있지 않는데요. 뭐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